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28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28번 과제의 3D 부품은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ISO.idw 도면을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기본 경계와 ISO는 삭제해야 되므로 마우스 우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위에서 1번 위에서 시트 편집을 클릭하여 도면 크기가 A3인지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면 자원을 펼치고 경계와 제목 블록 아래에 윤곽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경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하고 윤곽선과 중심 마크,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선택하여 도면 작성에 필요한 각법이라든가 치수의 속성이라든가 도면의 색상 등을 변경하고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도면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 같이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정된 도면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28번 과제는 단면선이 따로 AA 이런 절단선 같은 단면선이 없기 때문에 정면도를 기준으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스케치할 때 XY 평면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평면도가 기준뷰로 일단 나타납니다. 그래서 뷰 큐브에서 이 아래쪽 삼각형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정면도 모양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정면도가 배치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 평면도가 배치될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측면도가 배치될 위치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 등각추상도가 배치될 위치를 클릭해주면 한꺼번에 도면 배치가 가능합니다. 취소하고 싶다면 여기 X 버튼을 클릭해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선 제거하지 않고 수문선을 나타내는 상태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등각투상도는 더블 클릭해서 음영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도면 작성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정면도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도면에서 수문선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 선들이 가시성이 지금 처리되어 있으므로 못 갔기 때문에 가시성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은 가시성 해제합니다. 도면에는 아마 살짝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수문선으로 중심선 이 구멍이 처리되는 부분에 중심선만 표시되어 있고 수문선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수문선이 사실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더 정확한 도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대로, 있다면 중심선 2등분으로 중심을 표시해 주면 되고 만약에 이 수문선이 없다면 중간점을 잡을 수 있는지 중간점이 잡힙니다. 그러면 중간점을 잡아서 스케치하면 되고 이쪽 부분도 중간점을 잡아서 스케치한 다음 이 수문선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가시성을 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도면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선을 같이 나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면도에서는 선이 추가적으로 스케치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므로 가시성으로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가시성 해제해 주면 됩니다. 확대해 보면 미세하게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쪽 부분도 가시성으로 해제하겠습니다. 오른쪽도 가시성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도면을 보면 이쪽 부분이 뒤쪽 부분이 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 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선을 가시성을 아예 해제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선을 가시성 해제하고 이쪽 부분도 가시성을 해제하고 이 수직선도 가시성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형상 투영을 선택해서 도면을 모두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을 선택하고 이쪽 끝선에서부터 선의 이쪽이 끝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스케치해주고 다시 선의 외형상 끝나는 부분과 위쪽을 스케치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끝점과 스케치해주고 끝점과 위쪽을 스케치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길이가 우리가 큰 원의 지름이 40mm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목깎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스케치를 클릭하고 위쪽으로 수직으로 선을 그린 다음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거리가 50, 이게 55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지금 이 부분은 이 아래쪽 부분의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도면에서는 치수가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그대로 구속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스케치를 마무리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선택해주고 확인을 해줘야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가 외형선이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한 다음 0.5mm 굵기로 확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고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도 연장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스케치한 선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선을 선택하고 아래쪽 부분도 클릭해서 연장시켜 주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는 숨은 가시성을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데 가시성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다시 실행 취소하면 너무 작업을 다시 해야 되므로
스케치로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영역을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형상 투영을 드래그해서 잡고 일단 선으로 먼저 끝점과 끝점을 맞추어 스케치 해준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해줍니다. 그리고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에서 도면층을 대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문선이니까 색상은 노란색으로 미리 설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시성을 끌 때 그대로 잘 살려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형 수문선은 보통 0.35mm 굵기로 보통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면 도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측면도 부분입니다. 우측면도 부분도 보시면 먼저 정리에 앞서서 단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도면 작업할 때 1순위가 바로 해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작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이 단면 부분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브레이크아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므로 도면을 반드시 선택된 상태에서 도면 위에 있는 메뉴에서 스케치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 아래에 있는 스플라인으로 외형선인 하단선 형태로 앞쪽에서부터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형상 투영을 굳이 꼭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수문선까지만 살짝 지나가서 바깥으로 닫힌 프로파일로 스케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감싸지도록 프로파일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정면도 위치까지 시작점을 두고 브레이크아웃 해보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치한 도면을 우측면도를 클릭해주면 브레이크아웃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시작점 위치가 바로 이 중간점을 지나가는 이 위치를 한 점 클릭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은 이 바깥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해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칭선의 간격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해칭선을 더블 클릭하여 축척을 0.5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칭이 되어서 도면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스케치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구속하기 위해서 형상 투영을 주고 선으로 직선으로 끝점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해주고 외형선 굵기이므로 선 위에서 우클릭하여 특성으로 바꿔주고 연속선에 0.5mm 굵기 색깔은 초록색으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브레이크아웃은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브레이크아웃을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선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들을 작업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심선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에서는 중심선이 뷰 주석 메뉴에서 중심 표식을 선택해 주고 원에 있는 중심선들 나타내 주고 그 다음 일자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간에서부터 중간을 지나가는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중심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도에서는 중심 표식으로 큰 원을 클릭하면 중심선이 나타나는데 이 중심선을 ESC 한번 눌러주고 아래쪽까지 연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면도는 일자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심에 클릭해주면 중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 원의 중심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면에서는 이 원에 대한 수문선들은 모두 가시성을 해제했습니다. 자, 정면도에서는 나타냈으니까 정면도에 있는 가시성을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면과 같이 해제해 보겠습니다. 우측 면도는 가시성을 해제해도 되고 뭐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우측 면도는 한번 모양을 위해서 한번 두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중심선 처리들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래서 1순위가 해칭, 그 다음 스케치선 정리, 그 다음 중심선 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수들을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치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뷰 배치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하고, 자, 위쪽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끝점 선택하고 80mm. 그 다음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과 이 경계선이 10mm입니다. 그 다음 또 같은 점에서부터 끝점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확대해 보면 이 점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 잡아도 아마 외형에 외형에 넣으면 이 위치까지입니다. 바깥으로 클릭해 보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반드시 이 끝점에 잘 맞추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형에서부터 치수 보조선이 떨어져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 치수 이제 끝점과 아래쪽 끝점을 이용해서 40mm 치수가 입력됩니다. 그 다음 원은 치수는 지름 2-파이 13이므로 일단 파이 13을 입력했던 상태에서 홈키를 누르고 이 텍스트에서 이 대시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지시선이 치수선 바깥으로 화살표가 바깥으로 있으므로 ESC를 눌러준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화살표 내부,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치수를 다시 선택합니다. 외형 중심선의 끝점과 중심선을 선택하여 25mm, 다시 반대쪽도 끝점을 이용해서 25mm, 그리고 특성점을 피해서 홀을 클릭하고 홈키를 이용하고 E-R15를 입력합니다.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더 도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이 끝부분 끝점입니다. 끝점과 중심까지 거리가 이쪽이 먼저이고 다음 치수
다시 외형선의 끝점과 끝점이 20mm입니다. 너무 외형에서 멀리 가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의 치수기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정면도 치수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정면도에서는 치수를 이용해서 지름치수, 원을 클릭하니까 가운데 부분에 이 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호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치수 유형을 지름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나가므로 치수 ESC를 눌러주고 치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옵션에서 화살표 내부를 해제하고 다시 한번 우클릭하여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각도 치수는 선과 치수를 선택하고 선과 선을 클릭하면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높이 치수는 외형선의 중심선의 끝점과 외형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50mm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보강대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이렇게 중간 부분이 더 지나오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케치할 때 이 부분을 가시성 한번 치수를 딜리트하고 이 부분을 가시성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가시성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 형상 투영을 주고 다시 선을 끝점에 맞추어서 스케치해주고 끝점에 맞추어서 스케치해주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한 다음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한 다음 선의 굵기를 0.5mm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모양으로 작성된 것이 보입니다. 다시 각도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선과 선을 이용해서 80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끝점과 끝점을 아래쪽으로 옮긴 다음 6mm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측면도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우측면도도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앞쪽에 파이 밑에 있는 기호 붙이겠습니다. 파이 15 입력할 수 있고 아래쪽 치수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2mm 입력한 다음 ESC 눌러주고 숫자는 옮겨주고 그 치수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5mm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점과
교점을 이용해서 6mm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기본적인 치수 기입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저장하기에 앞서서 주소를 작성하겠습니다. 주소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고, 클릭한 다음 입력하겠습니다. 주소 1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 자, 오늘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0.1 3번 지시 없는 못따기 C 0.5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주소는 뭐 글씨를 좀 더 키워도 상관없겠습니다. 확인하고 주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른 부분에 침범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 선생님은 다른 이름으로 비번호 28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도면층에서 펼친 다음 목록을 하나 임의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색상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바로 경계에서 하늘색, 외형선은 초록색, 은선,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 제목이 표제란입니다. 하늘색, 그 다음 치수 문자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확인하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추가로 스케치한 사람들이 외형선으로 색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치한 선들을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이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특성으로 간 다음 색상을 초록색, 외형선은 초록색이고 그 다음 수문선은 특성에 가서 색상이 노란색입니다. 수문선 굵기는 0.35mm인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외형선 특성에서 이건 안 바꿔도 됩니다. 초록색, 그 다음 이쪽 부분도 특성에서 초록색. 그래서 미리 스케치할 때 색깔을 바꾸어 두시면 나중에 좀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 도면들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USB, 감독관 USB에 두 도면을 3D 도면과 2D 도면을 저장하고 감독관 PC로 갑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불러온 다음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할 프린트를 먼저 골라주고 그 다음 특성으로 이동하여 도면 용지 크기를 A4에서 A3로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작성을 A3로 했고 출력도 A3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할 종이를 A3로 골라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A4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우리가 도면 색상을 설정을 했지만 감독관에게 제출할 때는 검정색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축척 부분은 우리가 A3로 작성했고 A3 크기로 같은 크기로 뽑기 때문에 축척을 1:1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도면을 바꾸어 A4 크기로 출력하고 싶다면 최적 맞춤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A3를 A3로 하더라도 최적 맞춤하면 상관없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도면 배치가 잘 되었다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고 결과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28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